안녕하세요. 광테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동산 기초용어 공급 면적과 전용 면적 편입니다. 다들 요새 부동산에 관심 많으시죠? 모르는 용어도 많은데 어떻게 공부할지도 모르겠고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기초를 쌓아가며 부동산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가져온 겁니다. 단지 정보란에 보면 대부분 단어의 뜻은 알겠는데 용적률과 건폐율, 지역 난방, 열 병합 등의 단어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단어이긴 하나 알 것 같으면서도 설명은 잘 못하실 겁니다. 이번 영상은 용적률과 건폐율, 지역 난방, 열 병합 등 부동산 기초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것을 알기 전에 필요한 개념이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 그리고 연 면적이란 면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지 면적은 땅의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하는데 부동산에선 해당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된 땅의 크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평 투영 면적은 하늘에서 바로 내려다본 모양의 면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지어질 건물을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넓은 바닥 면적이 건축 면적이며 보통은 가장 넓은 층인 1층 바닥 면적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 면적은 대지에 들어선 건축물 내부의 모든 바닥 면적을 합한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상 4층 건물을 지었을 경우 각 층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라고 하면 연 면적은 200 곱하기 4 해서 800제곱미터입니다. 건폐율이란 건축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대지 면적에 비해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건물을 정해진 땅에서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죠. 건폐율이 적을수록 건물 간의 간격이 넓어지고 공토가 넓어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로 규제하는 이유는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건축물이 과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과밀을 방지하는 이유는 일조, 채광 등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해 발생 시에 연소의 차단이나 소화, 피난 등 꼭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건폐율이 바닥 넓이의 한계를 정한다면 용적률이란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개념입니다. 건물을 짓도록 허가된 땅의 면적, 즉 대지 면적에 비해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연 면적 비율로 산출하는데 건폐율 곱하기 건물 충수로 계산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대지 면적이 400제곱미터, 한 개층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5층 건물일 경우 건폐율 25%에 5를 곱한 125%가 용적률이 됩니다. 용적률 제한 기준이 높다는 것은 건축물 연 면적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며 이는 곧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용적률 산출 시 연 면적 개념에는 지하층과 주차용 면적, 공동시설은 제외해서 용적률 산출 시에는 이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역난방과 열병합에 대해 알아볼게요.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발생하는 열을 배관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로 보일러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열을 공급받는 거죠. 보일러가 없어서 보일러 때문에 고장날 일이 없고 고장날 일이 없기 때문에 교체 비용 등의 비용 발생이 안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일러실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고 개인이 별도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온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 요금을 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난방 및 도시가스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보일러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방식인데요. 보일러 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공간 효율이 적고 보일러 작동 시 소음이 있습니다. 보일러 고장이나 배관 등이 고장난다면 개인이 직접 다 유지 보수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에 온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역 난방과 달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난방입니다. 지하실 또는 별도의 장소에 보일러실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모든 세대로 열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건축 연도가 오래된 아파트 등에서 이런 난방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병합 방식과 비슷하지만 발전소에서 공급받는 방식이 아닌 따로 대규모 보일러실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집안에 보일러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유지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세대별로 조절이 불가능하며 높은 관리 및 유지 비용이 나올 수 있고 난방을 하지 않더라도 비용이 많이 청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위해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려면 시작부터 해야 한다 라고 레스 브라운이 말하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재테크 공부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광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